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 명리학 36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8년 12월 12일이고 음력으로는 2018년 11월 6일입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무술년, 갑자월, 무인일이 되고 오늘의 일지는 무인입니다. 사주를 볼 때 좋은 사주가 있고 나쁜 사주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술사인 제 입장에서 놓고 보면 솔직히 뭐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옛말에 노방에 구르는 돌도 뭐 존재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좀 사람이 좋은 사주 나누고 나쁜 사주 나누고 그렇게 보는 것은 좀 술사 입장에서는 좀 아닌 것 같고 좀 운이 좀 안 좋아서 힘든 사람들은 좀 더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끌어 줄 수 있고 또 좋은 사람들은 뭐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언해주고 카운슬링 해주는 게 술사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화죠, 중화. 사주라고 하는 것은 중화를 이룬 사주가 좋은 사주입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사주에서 중화의 핵심은 두 가지 있어요. 왕쇠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가 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왕세라고 하는 것도 중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도 중화가 돼야 됩니다. 이 왕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느 오행이 내지는 어느 십간이 왕하냐 약하냐 요걸 놓고 보는 거죠. 이거를 뭐 내자로 말하면 왕상, 휴수, 다섯 자랄까요? 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왕상, 휴수, 사 이거를 이제 응축해서 두 자로 표현하게 되면 왕쇠가 되는 것이고요. 왕하냐 약하냐.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네 자로 하면 한난조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열이라고 하는 것 차가우냐 찰 한자 뜨거울 열자죠. 차가우냐 뜨거우냐. 우리나라 적도 지방은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적도 지방은 뭐 영상 40도, 50도, 미국 뭐 옐로우스톤 같으면은 뭐 5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죠.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야구 추신수 선수가 클리블랜드인가 어딘지 그 지역을 갔는데 기본 날씨가 40도씩 올라간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도만 넘어도 35도만 돼도 뭐 기록적 뭐 폭서 뭐 덥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는 40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기록적으로 더위 많이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94년도 때도 굉장히 더웠다고 하죠. 그때 제가 제주도에서 군 생활하고 있었을 때인데 진짜 더웠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 뜨겁냐 차갑냐 우리가 그냥 이걸 피상적으로 뭐 따뜻한갑다 뭐 시원한갑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뜨겁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막 4, 50도 올라간 막 찐방 같은 데 있죠. 막 70도짜리 습식 사우나 이런 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오래 못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뜨거운 개념을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갑다라고 하는 거는 쉬운 말로 영하 30도, 40도 이렇게 막 내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직도 영하 뭐 20도 이래 밑으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죠. 그래서 어렸을 때도 많이 내려가면 영하 한 15도, 16도, 17도. 물론 저 강원도 철원이라든가 산간 지방은 20도 밑에까지도 내려갈 건데 제가 살았던 이제 서울 지방을 이제 기본으로 말하면 한 15도 정도가 제일 추웠던 것 같아요. 15도, 16도 정도. 뭐 이런 거. 그래서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열을 다시 한난 조습으로 말한다 했죠. 차가운 건 아까 말했던 영하 4, 50도 내려가는 것. 따뜻하다고 하는 건 이제 뜨겁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것이 중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라고 하는 거는 마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겨울인데 뉴스 특보 이렇게 보면 전국에 지금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겨울에 해자축월이 수가 왕한 계절이잖아요. 그러면 물이 많다라고 이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건 물이 많은 게 아니라 기온이 하강하는 거예요. 기온이 하강하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그 물방울 같은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기온이 차게 되면 얼어가지고 다 없어지게 되죠, 공기방울이. 그래서 우리나라 겨울 같은 경우는 추우면서도 건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라고 하는 것 건조하다는 뜻이고요. 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술 먹고 그 다음날 해장국을 먹을 때 콩나물 해장국을 많이 먹죠. 그 콩나물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돼요? 빛을 주지 않고 물만 주는 거죠. 거적대기 검은 걸로 덮어놓고 물만 줍니다. 그거를 명리용어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음농습증이라 그래요. 음농습증. 농자가 짙을농자죠. 짙을농자. 음이 짙고 축축하니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죠? 뭐냐면 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 따뜻함, 그죠? 강한 빛 이런 걸 뜻하는데 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둡고 빛이 없는 차갑고 이러한 개념이 음이잖아요. 음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음이 짙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빛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빛이 없는데 물기만 많으면 어떻게 돼요? 콩나물 같이 되는 거예요. 콩나물처럼. 우리가 해장국 먹을 때 콩나물 뿌리에 아스파라긴산이 많다고 해서 먹으면 막 개운하고 숙취해소 된다라고 보지만 콩나물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 음농습중한 상태에서 자라면은 이세라든가 자기 후세를 낳을 수가 없죠. 자기 때에서 끝나는 거예요. 음농습중하게 되면 그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중요한 거 제가 가끔 이렇게 한 번씩 강조를 드릴 거예요. 사주는 중화된 것이 좋은 사주다. 그 다음에 중화라고 하는 것 두 가지 개념에서 중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는 왕세, 즉 왕상휴수, 왕하냐 약하냐 뭐 이러한 개념이 중화가 돼야 된다. 즉 너무 왕하면 왕한 기운을 절제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요. 너무 쇠해서 약하면 어떻게 돼요? 힘을 북돋아줘 가지고 기운을 살려줘야 되는 거죠. 우리 애기들 키워보시는 어머님들은 많이 잘 아실 거예요. 애기가 너무 막 극성 맞고 그러면은 적당히 혼내켜야 되는 것이고요. 애가 너무 기운이 없고 약하면 어떻게 돼요? 보약을 해주든지 맛있는 걸 해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자꾸 궁디 퉁퉁 쳐가면서 응? 그 뭐랄까 좀 활기를 많이 북돋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요 왕세를 중화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와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은 중화가 되는 사주 한열이 중화가 돼야 돼요. 너무 뜨거우면 시원한 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너무 추우면 따뜻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주 전반, 사주 이 8글자 안에 다 숨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 사주를 볼 때 무술, 토, 갑자, 목, 수, 토, 목 이렇게 해서 그냥 목화토수가 있네 이렇게 보지만은 사주라고 하는 이 8글자 안에는 왕세의 개념, 한열의 개념이 다 녹아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를 보는 것은 간단합니다. 사주 안에서 왕세와 한열만 잘 보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왕세와 한야를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이것이 또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일간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왕했을 땐 다른 신은 약해지겠죠. 또 일간이 약하면 다른 신은 왕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에 있냐면은 일단 원령에 있어요. 원령. 계절에 춥다, 덥다 그런 개념 있죠. 해자축월은 겨울이니까 추울 것이고요. 무지하게. 사오미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울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이 필요한 것이죠. 그 에어컨 바람 나오는 바람이 뭐예요? 그게 물의 기운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자축월은 굉장히 춥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집안에 가스 보일러라든가 뭐 장작 보일러라도 켜가지고 따뜻하게 해야 사람이 살 수가 있죠. 그 모든 만물이 다 똑같죠. 뭐 화초라든가 이런 것들도 온실에 넣지 않으면은 죽거나 어떻게 돼요? 꽃을 피우지 못하죠. 이러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왕세의 개념도 왕세와 한열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원령에 있는 거예요. 원령. 나머지 이제 일시도 참고해서 놓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연주는 그냥 맨 마지막에 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주 보는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 것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이제 오늘의 명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식을 보면 무토일간이 수왕절인 자월에 태어났죠. 자월이라고 하는 건 수왕절입니다. 수왕절이고 계절로 치면 겨울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령의 계절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계절의 개념을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춥다라고 느껴지는 것이고요. 수왕절이라고 해서 물이 먼저 범람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 원령을 기준으로 해서 타 간지로 임수라든가 개수라든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야말로 물이 많아서 겨울에 추우면서 습한 걸로 놓고 볼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원령에만 이렇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물이 범람했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뭐예요? 날씨가 춥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신 게 옳을 겁니다. 사주의 격으로 놓고 보게 되면 무토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자중에는 이 자 안에는 지장간이 임계가 있죠. 임계가 있습니다. 임수는 역이고요. 개수는 본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자라든가 묘라든가 자오 묘유는 지장간이 두 개예요. 자수 안에는 뭐가 있죠? 임계가 있다 그랬죠? 임계가 있고요. 오 안에는 경기정이 있어요. 요거 다시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묘에는 갑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에는 경신이 있죠. 그래서 지장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지지에 숨어져 있는 천간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 안에 숨어져 있는 천간 글자들을 말하는 게 지장간이에요. 자, 자수 안에는 임계가 있죠.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묘에는 갑을이 있으니까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유에도 경신이 있으니까 천간이 두 개가 숨어져 있는 건데 오에는 병기정 세 개가 있어요. 선생님 말이 틀린데요. 아까 두 개가 있다면서요. 물론 두 개씩 있어야 되는데 오 안엔 병기정 세 개가 있는데 요거는 화와 토를 달리 보는 개념이 아니라 화토 동궁한다 그랬죠? 화토 동궁. 화와 토는 한 궁에서 같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반대급부적으로 뭐냐면 토는 당연히 왕해지는 거죠. 그래서 화토는 같이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냥 병화 정화가 있는 걸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기토도 쓸 수가 있지만은 기적인 차원에서는 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주의 격을 논할 때 좌우묘에는 그냥 본기만 봅니다. 본기. 뭐 정화, 뭐 기토. 그러니까 특히 정화를 보겠죠. 오는 그 다음에 묘는 을목을 봅니다. 그 다음에 유는 신금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토가 자월에 태어나면 무토 입장에서 자중 개수는 정제에 해당이 되죠. 정제. 그래서 무토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제격이 되겠죠. 정제격. 그런데 정제격에서만 끝나면 격을 보는 것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만 놓고 보게 되는 거죠. 뭐냐면 일간과 그냥 월지만 놓고 정제격 되게 표현한 것이고요.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포태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포태법.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포태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 강의를 찾아서 들어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유튜브에 제 3 그리고 4주 검색해 보시면 포태법 12운성 설명을 드려놨고 제 블로그에도 포태법 아마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 지금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자, 화토가 자월에 태어나면 여기는 절지를 지나서 태지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써줄까요?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여기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태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목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여기가 목욕지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금은 여기에 태어나게 되면 사지에 해당이 되죠. 사지. 그 다음에 수는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제왕이 됩니다. 그래서 화토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약할죠. 약할 때 태어난 것이고요. 목이라고 하는 거 자월에 태어나면 목욕지에 해당이 되고 그 이전의 계절인 해월이면은 장생이죠. 그래서 목욕지가 되면은 약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불약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지입니다. 근데 이거 좀 약간 구분을 해야 될 게 절태지도 약하고 사지도 약해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똑같이 약해도 절대지라고 하는 것은 애기죠, 애기. 애기도 약합니다. 그죠? 뭐 유치원생 그 밑에 애기 두세 살 애기들 굉장히 약하죠. 근데 사지로서 약한 거는 쇠에서 약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80, 90대에서 약한 거예요. 그죠? 똑같이 약하더라도 뉘앙스는 좀 다르다고 하는 개념. 이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에서 포를 일으켜가지고 보태, 양생, 육대, 관왕, 쇠병, 사묘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일대기를 거쳐서 사지 다음엔 묘지로 향해서 가는 거고, 화토가 자월에 태어나서 태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태어나서 앞으로 여정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약하더라도 약한 것에 대한 개념은 약간 다른 거죠. 그죠? 이것도 약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건 재앙지죠. 이거는 극왕이죠. 아주 왕하다. 뭐 극왕이라고 표현해도 뭐 크게 과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극왕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냥 단 일간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정제격이라고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무토가 자월에 태어나서 정제격이 되는데 토는 약하고 수는 왕하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약 제왕이죠. 그죠? 신약 제왕한 사주가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제다 신약한 명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제왕이 됐건 제다가 됐건 일단은 뭐 같은 개념으로 놓고 보고요. 신약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신약하게 되면 아까 말씀 어떻게 됐죠? 사주의 중화는 두 가지라 했죠. 왕쇠에 있고 한열에 있는데 왕쇠에 걸리죠. 이거 쇠한 것이 되죠. 일간이. 그러니까 일간이 약하니까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일간을 도와줄 때는 비경겁제로서 방신해주는 개념이 있고, 인성이 있어서 생조해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물론 방신해줘도 일간이 도움을 받는 것이고요. 이런 개념은 뭐예요? 내 형제 자매들이 나를 도와주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인성이 있어서 나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엄마가 나를 도와주는 거죠. 내 부모님이. 그래서 인성이 도와주는 것은 생조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경겁제가 나를 도와주는 것은 방신해주는 개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주가 지금 제다 신약 제왕한 그런 사주가 되는 거고요. 사주를 다시 놓고 보게 되면은, 자, 무토가 자월에 태어나서 일지에서 인을 받죠. 그래서 무인일주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월간에는 간목이 또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무토 입장에서 간목은 뭐예요? 칠살이죠. 칠살. 다른 말로 편관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신약이라고 했는데, 신약이라고 했고 자월에 수는 아주 왕하고요. 목은 불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수라고 하는 것이 또 목을 생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칠살인 간목이 생조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전반적인 사주의 국세는 어떻게 되냐면 제, 살, 태, 왕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주의 큰 틀에서의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뭐냐면 재성도 칠살도 너무 태왕하다는 얘기예요. 일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제살 태왕 안에는 숨겨져 있는 말이 있죠. 뭐냐면 신약이라는 개념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일간이 왕하면 제살 태왕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둘 다 내가 감당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근데 일간이 약하니까 재성과 살을 칠살을 모두 감당할 수 없으니까 태왕 지나치게 많다라고 하는, 왕하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의 핵심은 일간을 생조해 주는데 포인트가 있게 되겠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뭐냐면 연주에서 무술토가 있기 때문에, 연주에 무술토가 있기 때문에 이건 비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무토가 무술토에 도움은 받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제살이 태양한 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것이 또 주요 관건이 되죠. 그래서 생시에서 어떤 생시를 얻느냐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생시를 잡는다라고 하면 시에서 화를 부는 것을 좀 간절히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술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칠사를 어떻게 중지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인중에 있는 병화를 쓸 수는 있겠죠. 뭐 술중에 있는 정화도 쓸 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병화라고 하는 것, 특히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투출하는 게 좋겠죠. 그쵸?
그러면 어떤 생시를 넣는 것이 좋을까요? 자, 먼저 임자시를 한번 보죠. 임자시. 임자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무토가 자월에 태어났는데 이 월령을 중심으로 해서 임수가 투출했어요. 이거 그렇다고 해서 이거 편책격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는 봉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정제격인데 사주 전반적인 국세를 놓고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그래서 이게 원령인 자의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건 수가 너무 왕해지는 겁니다. 왕해지게 되고 수도 왕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게 관성이 또 살아나게 되죠. 관성이 살아나니까 전반적인 국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살태왕이 되는 거예요. 제살태왕.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무술토에 무토가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사주의 핵심은 이제 한열을 봐야 되죠. 추우니까 용신을 쓸 거 어떻게 돼요? 인중 병화를 용신으로 써야 돼요. 자, 화가 이 사주에는 임자시가 되면 화가 투출된 건 없다 하더라도 암장된 인중병화가 있고 술중정화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을 쓰느냐? 물론 둘 다 써야죠. 두 개가 있는데 뭐 라이터 뿌리면 어떻고 토치 뭐 가스 레인지 뭐 어때 일단 추우면 다 써야죠, 그죠? 근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술중정화에 있는 게 아니라 인중병화에 있는 거죠. 자, 조우하는 개념에서 화를 쓸 때는 병화하고 정화가 있는데 공력은 병화가 월등히 크다 그랬어요, 그죠? 이거 당연히 가스 라이터로 조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큰 장작을 갖다 놓고 그 모닥불을 크게 피우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다음에 술중정화는 연지 있기 때문에 일간한테 멀리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인중병화는 일간한테 가까이 있으니까 불을 피워도 멀리 피운 게 나한테 따뜻하겠어요? 아니면 내 앞에 가까이 있는 게 따뜻하겠어요? 당연히 가까이 있는 게 따뜻한 거죠. 그렇죠? 임자시가 되면 좋은 생신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자시가 아니고 월령에만 있으면 이거는 수가 범람하는 걸로 보진 않아요. 범람하는 걸로는 보진 않는데 이렇게 임자시가 되면 이건 수가 범람하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 무토로서 수를 제하고 인중의 병화로서 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무토로서 이 임수를 제할 수는 없어요. 왜냐? 간목이 여기 중간에 턱 막고 있으면 무토가 간목이 무서워서 저쪽으로 가지를 못해요.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세에서는 이 무토는 그냥 술 정도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이 사주는 왕수를 목이 설하는 정도죠. 목이 설해서 인중병화로서 살인상생해야 되는 국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지의 인중병화 가지고는 이 왕살을 이건 이제 갑자기 왕살이 돼버린 거죠. 이 간목이라고 하는 거 왕수의 생주도 받고 인의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자기 간목이 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중병화를 용신으로 써서 조우도 해야 되고 왕살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인중병화가 어떻게 돼요? 많이 위축이 되겠죠.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저기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하늘에서 매나 독수리가 날고 있고 밑에 보면은 이제 뭐 쥐라든가 뭐 뱀 같은 게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저기 독수리가 언제 나를 덮칠지 모르죠. 형제가 그런 거예요. 인중병화를 꺼내서 써야 되는데 이 임수가 있으면은 너 병화 나오기만 나와봐.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의 가장 큰 병은 어디냐면 이 수가 여기 투출한 게 가장 큰 병인 거죠. 자월의 엄동에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물도 범람하는 거지만 더 춥게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용신으로 써야 될 화도 많이 위축시키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뭐 개축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개축시도 물론 임수는 아니기 때문에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기온은 급격히 하강을 해요. 물론 축에 무토가 통근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요 개수는 무토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정제죠. 정제. 그래서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어, 굳이 이렇게 좋은 생시도 아니고요. 갑인시나 을묘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관살이 더 왕해지죠. 일간이 약한데 갑인시, 을묘시가 되면 관살이 왕해지게 되니까 일간이 더 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좋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병진시를 한번 볼까요? 병진시가 되면은 물론 이 진토라고 하는 거는 무토가 진에 통근할 수 있죠. 근데 이 좋은 건 뭐냐면 병화라고 하는 게 시간에게 투출하게 되면 목생화, 화생토에서 이건 살인상생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병화가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인중병화만 쓸 때는 그 공력이 작지만은 이 인중병화가 이거는 시간으로 투출한 걸로 볼 수가 있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목 칠살이 무토를 파하려고 하는 것을 병화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파하지 않고 통관 상생하게 되니까 무토가 이 칠살 간목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되게 이게 사주 안에서 칠살이 있는 사람들이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은 법 쪽이라든가 뭐 의술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 많고요. 그 다음에 이 무인일주들 저같이 역수라는 사람, 종교인들,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병진일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뭐 정사일주도 나쁘지 않겠죠? 정사일주도 뭐 무토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인성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똑같이 간목을 통관살인 상생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후의 개념에서는 병화가 투출하는 것이 정화가 투출하는 것보다는 공력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조후의 개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사주가 중화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왕세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뜨거우냐 차가우냐 요 개념 두 가지를 어떻게 중화를 시키느냐 이것이 사주에서 큰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간과 원령의 관계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라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은 머릿속에 좀 기억이 많이 남겠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